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상반기에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성적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7월을 앞두고 있는 미국 증시, 과연 하반기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확실성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7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는 관세 유예 시한이 어떻게 마감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이런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고요. 오늘은 그 고점 레벨을 조금 더 높여나갔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나스닥 지수가 0.5% 상승했습니다. 2369포인트 선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고요. S&P 500 지수 역시 62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오늘 올타임 하이 기록을 새로 갈아치웠습니다. 다음 주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협상 타결에 조심스럽게 베팅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오늘 들려왔던 소식,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결국 캐나다가 한 발 물러서기로 결정을 했죠. 디지털세를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은 이에 따라 재개가 됐습니다. 시장이 특히 이 부분에 안도하면서 올랐던 측면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베센트 장관은 오늘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7월 8일 유예 만료 이후에 일부 국가에는 4월에 가장 처음 제시했던 그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9월 1일 노동절까지는 협상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 이러면서 유예 시한을 좀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말을 맞추기 위해서 입장을 좀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이 주목하는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관세 시한 유예 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가 감세안의 의회 통과 여부. 이날 오전부터 의회 상원에서는 이 표결 마라톤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표결까지 무제한으로 감세안을 계속 수정하고 다시 표결에 붙이는 절차인데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을 이 통과 목표 일자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보니까 공화당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갈리는 상황이죠.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이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 희비, 호재와 악재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이 상승세를 보여주는 저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를 확인해 보시죠. 시총 상위 M7 종목들의 주가 방향은 엇갈렸습니다. 오늘 그런데 애플이 아주 간만에 2%대의 아웃퍼폼을 하는 움직임 보여줬거든요. 뒤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라클 대규모 수주 소식 들려오면서 4% 가까운 폭등, 팔란티어 전일의 급락을 뒤로하고 오늘 4%대 반등에 나섰습니다. 금요일에 러셀 지수의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팔란티어는 원래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이제는 대형주 지수인 러셀 1000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폭등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 이탈이 일어나면서 전일장에서 9%대 폭락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낙폭 과대 인식 속에서 오늘은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1.8%의 하락입니다. 감세안 통과 가능성 경계를 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죠.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폐지 방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감 자리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이 기술주 바로 다음으로는 금융 섹터가 오늘 가장 강했습니다.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FOMC를 무사하게 통과했다라는 이슈 속에서 JP모건이라든지 시티, 여러 은행 주식들이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이슈 이제 묶어서 보겠습니다. 애플이 결국에는 인하우스 AI 모델 부분적으로 포기를 하고 오픈 AI와 엔스로픽의 생성형 AI를 시리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오픈 AI 그리고 엔스로픽과 각각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이들의 LLM 대형 언어 모델을 애플의 클라우드 시스템 안에 도입을 해서 얼마나 잘 구동이 되는지를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애플의 경우에는 AI 경쟁에서 뒤처진다라는 평가 속에서 주가도 좀처럼 이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으로 자사 AI 전략의 한계를 인정하고 외부 기술을 받아들였다. 이 부분에 의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의 주가 오늘 이 뉴스를 소화하면서 2% 반등에 나섰고요. 205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가 구글, 삼성과의 AI 주도권 경쟁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진단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입니다. 최근 메타의 저커버그 CEO를 주축으로 해서 AI 인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메타인데요. 특히 주말 사이에는 오픈 AI의 연구원 4명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디인포메이션 매체의 보도가 들려오기도 했었죠. 메타의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는 소식이었고요. 그 덕분에 메타의 주가 0.6%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당시 저성과자를 중심으로 5% 인력 감축에 들어간다라는 발표 이후에 메타 주가가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던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738달러 선까지 레벨을 높여나갑니다. 다음으로는 오라클 이슈입니다. 연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0조 원대의 클라우드 계약 수주에 성공했다 소식 들려왔습니다. 오라클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전체 매출이 530억 달러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절반 이상에 달하는 매출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오라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가 되겠습니다. 관련 수익은 2028 회계년도부터 잡히기 시작할 거라는 예상이고요. 오늘 오라클의 주가 4% 가까이 폭등하면서 218달러 선까지 단숨에 올라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모더나가 실험용 독감 백신의 후기 임상, 3상 임상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은 독감뿐만 아니라 백신을 하나를 맞음으로써 독감과 코로나에 대한 예방 효과 모두 얻을 수 있는 백신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혼합형 백신이 드디어 출시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모더나의 주가도 양호한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1.6% 가까이 상승하면서 27.5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 희비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부 미국 안에서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 주식들의 주가가 모처럼 급등을 했거든요. 현재 상원 표결을 진행 중인 감세 법안에 한 가지 수정된 내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쓰지 말고 미국산 써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생산업체인 퍼스트 솔라의 주가가 뛰어 올랐습니다. 8.8% 급등한 165달러 선, 그 밖에도 선런, 솔라 엣지 등 일제히 급등으로 진행됐다는 점 체크해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로빈후드도 확인해 보시죠. 암호화폐 관련 신사업을 발표하면서 주가 급등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유럽에서 미국 주식 그리고 ETF를 암호화폐 토큰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발표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라고 해서 보유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기면 이자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사업 확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로빈후드의 주가 역시 12.8% 가까이 폭등입니다. 93달러 선 가리키고 있고요. 그 밖에 조금 더 작은 종목들로 해서는 수소 관련주 플러그 파워의 주가가 아주 크게 뛰었습니다. 역시나 감세한 내용에 따라 주목을 하면서 움직였는데 이번에 수정된 내용을 보니까 수소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2028년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세금 관련 혜택들이 수소 산업에 좀 몰려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최대 수소 연료전지 기업이죠. 플러그 파워의 주가 28.5% 뛰어 올랐고요. 그 외에도 블룸 에너지라는 종목도 양호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마인 보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업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 전 유상증자를 시행했고 이에 따라 2억 5천만 달러의 준비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래 완료 시점은 7월 3일입니다. 거래가 된 이후에는 현재 상장사 중 최대 규모의 이더리움 보유 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한 가지 특이한 소식은 펀드스트렛의 톰 리가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의 융합이 점점 가속화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비트마인의 주가는 이 소식을 소화하면서 크게 뛰어오르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확인해 보시죠. 네, 매크로 한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무역팀 회동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별 관세율을 조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보도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관세 유예 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백악관이 굉장히 분주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 가운데 자동차 관세, 철강 관세와 같은 상세 품목에 대한 관세들은 어떻게 책정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미국은 디지털세를 철회한 캐나다와 협상을 재개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우호적인 액션을 취할 경우에는 협상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EU는 협상에 다소간의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EU는 자동차라던가 부품 부분, 철강 부분, 일부 부분에 있어서 쿼터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유럽이 미국과의 협상에 원활하게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4월 2일 수준에 부과했던 높은 관세 부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죠. 미국이 쥐고 있는 무역 협상, 특히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관세 유예 시한이 종료되더라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 향후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연준 의장의 후임을 논의할 것이고 1월 중에 발표가 될 가능성도 높은데 이럴 경우에는 바로 그 인물이 연준 의장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간밤에도 역시 연준의 정책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달러 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이 0.6% 오르는 가운데 유가는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0.6% 내린 65.11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6월 30일로 상반기 장을 마무리를 한 미국 증시의 좀 상반기 전반적인 흐름들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결국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를 한 뉴욕 증시인데요. 2023년 4분기 당시에 바의 길이와 현재 2025년 2분기에 기록한 바의 높이가 비슷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월 달에 워낙 큰 급락세를 겪었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5월, 6월 거치면서 사상 최고치 레벨로 다시 도달하게 된 S&P 500 나스닥 지수인 만큼 그동안의 낙폭을 딛고 큰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2023년 말에 버금가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분기를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상반기도 사상 최고치로
최고치 레벨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포착해 볼 수 있는 포인트였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의 포트폴리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채권 트레이더들은 올 한 해 동안 적어도 연준이 2회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 내에 신중론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2회에는 최소한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겁니다. UBS에서는 더 강력한 잠재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고용 데이터나 여러 매크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미국 주식에 너무 지나치게 쏠림 현상으로 포트폴리오를 배분하기보다는 다각화된 글로벌 주식과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배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고용 데이터 나오는데요. 노동통계국의 실업률이 4.3%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월가에서 함께 내놓고 있으니까요. 고용 데이터의 추이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현재 어느 정도 레벨에 와 있는 걸까요? 사상 최고치 레벨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렇다면 이제 꺾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S&P 500의 멀티플은 현재 22배가량에서 거래 중인데요. 이는 장기 평균 대비 한 35%가량 높은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표시된 구간이 이 레벨을 넘어서게 되면 과매수 구간에 접어든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인데요. 지금 거의 그 레벨에 살짝 조금 초과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서히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겠는데 시장이 과매수 구간에 돌입했다고 해서 바로 꺾이는 것은 아니고 이전처럼 상승을 지속하다가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거나 조금 경계심을 높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에켓, 중요한 것은 데이터 자체보다는 시장이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시장의 반응을 좀 주시해보자라는 코멘트도 함께 전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무역 관련한 협상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관련해서 일본을 존중하긴 하는데 쌀이 부족하다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 관세 관련해서 일본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해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25% 자동차 관세를 일본이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간밤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EU의 경우에는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10% 상호 관세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그보다 관세율이 만약에 높아지게 된다면 EU가 또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는 조금은 다른 문제가 되겠죠.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에 있어서 쿼터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디지털세 철회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과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케빈 헤셋 위원장 7월 4일 이후에 무역 프레임워크 발표할 수 있고 베센트 재무장관의 입에서도 관세 관련한 코멘트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던 간밤이었습니다. 앞으로 7월 한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무역 협상 관련한 각각의 국가들별 상호 관세율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이 EU 규제 때문에 iOS 26에서 예정된 일부 기능을 올해 EU에서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스위스 기업인 프로톤이 애플의 아이폰 앱 배포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를 유지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법원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반독점 소송을 본안 심리로 넘기기로 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시리 개선을 위해서 오픈 AI 등 외부 AI 기술 도입을 애플이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애플은 상승 전환 후 2.03%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애플이 AI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LLM 모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진 셈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단독 보도로 처음에 전해졌는데요. 애플이 시리 기능의 개선을 위해서 엔트로픽과 같은 외부 AI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 골자입니다. 현재 애플은 시리에 그리고 자사 서비스에 오픈 AI의 챗 GPT 기능을 일부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iOS 18에 챗 GPT의 일부 통합을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도입을 통해서 AI 관련해서 좀 늦어졌다,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확 뒤집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상 중인 모델은 엔트로픽의 클로드 그리고 오픈 AI의 챗 GPT 일부 적용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폭넓게 논의하는 방향으로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애플이 이렇게 AI 관련해서 전면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또는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게 처음은 아닙니다. 6월 23일 글로벌비트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애플이 퍼플렉시티 AI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애플이 이전에 비트라는 음원 관련한 회사를 인수했던 것이 최대 규모의 인수건이었는데 퍼플렉시티에 그보다 훨씬 더 큰 돈을 투자를 해서 인수하는 것을 고려 또는 퍼플렉시티 AI와 어떤 식으로 좀 협력을 할 수 있을까 파트너십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 전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지금 AI에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 자체를 어느 정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텐데요. 퍼플렉시티, 클로드 그리고 이제 오픈 AI의 전면 도입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이 2% 주가 상승으로 시장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애플의 AI 전략을 시장이 많이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AI 관련한 또 다른 소식 하나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라클이 회계연도 2026년에 강력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다. 강력한 성장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3.99%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멀티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부문의 매출이 100%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CEO의 입에서 나왔고요. 여러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틱톡 구매자의 오라클과 블랙스톤의 컨소시엄이 고려되고 있다라는 일종의 루머식 보도도 함께 전해진 바가 있는데요. 오라클이 여러 보도를 통해서 참 많은 이름이 오간다라는 것도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스티펠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도 180달러에서 25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만큼 오라클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클이 기업 공개 이후 2배 이상 급등한 가운데 월가의 엇갈린 분석이 부각되며 주가가 180달러대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오후 12시 8분 서클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98% 상승한 184달러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전 거래일 180.43달러에서 거래를 마쳤던 서클 주가는 개장 직후 빠른 상승으로 192.50달러까지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후 월가의 긍정론과 우려가 시장에서 동시에 쏟아져 나오며 주가는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서클에 대해 기관 투자자는 의무적으로 공시적 발언이 자제되는 기간이 종료되면서 앞다퉈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월 초반에 상장을 했던 서클, 이제 상장한 지 한 달째를 거의 맞이해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에서 서클이 미국 통화감독청에 신탁은행 인가 신청을 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이죠. 전국 신탁은행 인가 신청을 했다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의미로 시장에서 해석이 가능한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목적은 USDC 준비금, 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예치금의 관리와 기관 투자자 대상의 암호화폐 자산 수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형
보통 레거시 은행사들이 진행을 했던 예금 수취라던가 대출에 있어서는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은 포인트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신뢰도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인가 신청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클이 IPO 이후에 주가의 기하급수적인 상승을 만들어낸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 광폭 횡보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서클 주가는 IPO 이후에 5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월가에서는 서클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커버리지를 개시할 수 있게 됐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도 바로 다음 장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번스타인과 바클레이즈가 있고요. JP모건은 비중 축소, 목표 주가 $80로 굉장히 많이 낮게 내려잡았습니다. 번스타인에서는 아웃퍼폼 목표 주가 $230로 제시하고 있고요. 바클레이즈에서는 목표 주가 $215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결제 인프라 역할에서 진화되는 모델을 제시를 하게 될 것이고 인터넷 전체의 새로운 결제 인프라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훨씬 더 올려잡고 있는 것이겠고요.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80로 제시한 것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커버리지를 비중 축소 의견으로 게시한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나타났으니까요. 이러한 의견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